한국인들이 정직하다는 것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에 외국인들은 감동을 받거나 감탄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한국인들의 국민성의 특별함을 정작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외국에 장기 여행을 갈 때 꼭 한 번쯤 드는 생각은 바로 멋진 곳이긴 하지만 과연 이렇게 삭막하고 위험한 곳에서 살 수 있을까이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한 경우에는 한국인들은 단체로 안전불감증에 걸린 이상한 사람들 같았는데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런 문화에 익숙해지는 나 자신이 신기하다 라고 말하곤 하죠. 그만큼 시민의식이 있어서 한국은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어 다세대 원룸에 입주를 했다는 한 외국인의 글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은 자신이 살게 될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도대체 한국의 어떤 광경을 목격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산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어. 나는 이제서야 이곳에서의 생활이 몹시 익숙해졌는데 문득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난다. 그때의 나는 정말 이곳에서 적응하기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만약 내가 미국에서 사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귀에 달고 살았다. 그만큼 내 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신뢰와 호감은 굉장했고, 아마 그 이유는 아버지의 대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한국인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 아버지는 대학생 때부터 그 한국인 친구분과 한국에 자주 놀러가곤 하셨고 지금도 가끔 한국에 방문하곤 하시는데, 한국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이나 감동받았던 일들을 항상 내게 말씀해 주시거든. 이런 영향을 받아 나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 나에겐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거든. 그러나 아직 모아둔 돈이 얼마 없었던 나는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데에 굉장한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의 한국은 옛날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 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와 집값이 굉장히 비싸졌기 때문이야. 그러나 아버지는 한국의 집값은 저렴할 거라며 나의 한국행을 독려했고, 막상 한국에 도착해서 그 진실을 알아버리자 나는 아버지께 완전히 속아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지. 내 생각에 어머니의 구박 때문에 요즘 통 한국 가는 것을 눈치 보시던 아버지가 나를 한국에 먼저 보내놓고는 아들을 만난다는 핑계로 더 자주 한국에 방문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어쨌든 나는 집값이 꽤나 저렴한 동네로 가기를 결정했고, 마침 앞서 말했던 아버지의 한국인 친구분이 은퇴 후 한국에서 부동산 일을 하고 계시다길래 이분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나름 쉽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 내가 계약하려는 집은 저렴한 지역의 다세대 원룸이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 집값이 저렴한 동네는 치안 등의 문제가 심각해서 조금 걱정했으나 그래도 아버지가 추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집을 보러 가게 되었지. 하지만 이 건물에 발을 딛자마자 나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 우편함은 1층에서 공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었지만 자물쇠 등 어떠한 잠금 장치도 설치할 수 없었고, 다른 집들도 우편함을 잠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 택배사에 따라 가끔씩 우편함으로 물건 배송이 오는 경우도 있고 유료 잡지 등을 정기 구독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째서 한국에서는 우편함을 누구나 손댈 수 있게 사용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 내가 미국에서 살 때만 해도 내 이웃이 우편함으로 발송된 코로나 재난지원 수표를 도난당하는 일이 있었고, 실업수당 카드를 도난당하는 일 또한 있었지. 심지어 우편함을 잠가놨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우편을 훔쳐서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몹시 많을 텐데, 어떻게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신경을 전혀 안 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내가 방에 들어가려고 계단을 올라가 복도로 진입하는 순간 복도에는 무수히 많은 택배가 각자의 집 앞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는데, 심지어 어떤 박스에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지. 아마 그것은 고가의 전자제품처럼 보였는데 어떠한 CCTV도 없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이 건물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몹시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저렴한 방이었지만
방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내 나와버렸다. 내가 한국에서 직업을 도둑으로 바꾼다면 쉽게 떼부자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이곳에서의 광경은 정말 도둑들에겐 천국 같아 보였거든. 따라서 나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런 집에서 살 수는 없어요. 택배도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고 우편함은 잠금장치도 없어서 누가 제 우편을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이곳은 상당히 저렴한 동네라고 알고 있는데 이곳 사람들이 이런 열악한 치안을 이용해서 제 우편물에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집을 소개해주다니 아버지는 친구분과 정말 친한 사이가 맞는 건가요? 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웃으시며 한국은 다 변해도 그런 부분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구나. 한국에서는 저렴한 동네던 비싼 동네던 절대로 네가 우려하는 일이 생길 만한 곳이 아니니 안심하렴 라고 대답하셨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나는 속는 셈 치고 이곳에 입주하게 되었고 도둑들의 천국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누군가 내 물건에 손을 댄다면 나 또한 똑같이 물건을 훔침으로써 되갚아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렇게 다짐한 지 4개월이 지나 현재가 되었고 한국의 문화에 완전히 적응해버린 나는 이곳에서 물건을 도둑맞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 한국인들의 정직함이 내게 옮은 것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문화 덕에 나는 이곳에서 몹시 편하게 지내고 있고 오히려 내가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우편함 열쇠를 돌리고 잠그는 수고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는 꽤나 정직해졌지만 귀찮은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되었기 때문이야.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1층 공동연관에 우편함을 설치해두고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도록 사용하는 한국과는 달리 외국에서는 열쇠를 사용해야만 우편함을 열 수 있는데요. 따라서 넣는 것은 누구나 넣을 수 있지만 빼는 것은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한국인들은 우편함에 중요 정보가 있던 비싼 물건이 있던 남의 물건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절대로 손대지 않지만 외국의 경우 잠겨져 있는 우편함도 부수고 개인 신상 정보나 수표 등 돈이 될 만한 것을 전부 훔쳐가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의 연말과 새해맞이 휴일이 겹치는 긴 연휴에 이러한 우편 도둑은 기승을 부리는데 신상 정보를 훔쳐서 재난지원금, 가짜 실업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한 사기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외국에서는 이렇게 우편조차 마구잡이로 훔침으로 당연히 택배는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다세대 주택의 풍경에 충격을 받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해 다른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한국의 원룸에서 지내고 있고 한국인들은 정말로 우편과 택배를 누군가 훔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 옆집의 한국인은 물을 복도에 두고 하나씩 꺼내 먹더라고요. 정말 한국에서 도둑질을 한다면 금세 백만장자가 될 수 있겠군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한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군가 몰래 물에 약품을 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건가? 다른 나라에서 저런 행동을 했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다. 최근 수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들었어. 아마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본 한국인들은 그저 개인정보에 대해 무뎌져 버린 게 아닐까? 글쎄, 아무리 무뎌졌다지만 프랑스에서 우편함 열쇠가 없었다면 남의 집 우편함을 뒤져서 개인정보를 훔쳐 판매하는 직업 자체가 생겼을 것 같은데 한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내 한국인 남편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한국인들은 아마 그런 비열한 행동으로 푼돈을 벌 바엔 그냥 죽는 편을 선택할 거야.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거든. 나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 직장 동료는 차문도 안 잠그고 다니더라. 왜 안 잠그냐고 물어보니 잠금 장치가 고장났는데 수리하기가 귀찮다고 몇 개월째 이런 식으로 다니더라고. 한국인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한국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인데 훔쳐가기는커녕 자꾸 뭘 넣어놓는다. 근처 마트의 할인 소식이나 인터넷 가입 홍보 등 이런 스팸 우편은 정말 처리하기 귀찮지만 도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귀찮음으로 감정이 변하는 나 자신이 가끔 신기하기도 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